BBC, 게러스 베일이 손흥민을 칭찬. 소니가 원래 팀 중심인데요. 게러스 베일의 발언으로 유럽이 폭발.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 있음.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31일 오전 1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 라얀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혈투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압했다. 이로써 한국은 8강에 진출. 호주와 맞대결을 치른다. 박빙의 승부로 예상됐던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흔들었으나 오히려 선제 실점을 허용했다. 후반 초반 상대의 패스가 수비 맞고 굴절되며 라디프에게 향했고 이를 마무리하며 1에서 0 리드를 가져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은 사우디 편이었다. 사우디는 1에서 0 리드를 지키기 위해 수비에 치중했고 침대축구 도시전하며 승리를 지키려 했다. 후반 막판까지 한국이 몰아쳤으나 골대 맞고 흘러나오거나 알카사르 골키퍼의 환상적인 선방으로 저지되는 등 쉽사리 사우디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경기는 사우디의 승리로 종료되는 듯했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 극적으로 영웅이 등장했다. 바로 교체 투입된 조규성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 우측면에서 공을 잡은 김태환이 반대쪽으로 크게 올려줬고 이를 설영우가 헤더로 붙여놨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와 경합하던 조규성이 이를 머리로 마무리 지으며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후 승부는 연장전을 지나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조현우의 환상적인 선방쇼로 승리를 거둔 한국이었다. 모두를 심장 떨리게 한 극적인 승리. 마지막 키커 황희찬의 공이 골망을 흔들자 모두가 골키퍼 조현우를 향해 달려가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주장 손흥민은 사우디 선수들에게 향해 그들과 악수, 포옹을 하며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의 품격 있는 행동에 일본 누리꾼 역시 큰 감명을 받은 듯 보인다. 일본 디엔서는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품격을 느끼게 했다. 한국의 네 번째 키커가 성공하자 조현우를 중심으로 환희의 고리가 태어났다. 하지만 주장 손흥민은 사우디 선수들에게 다가가 권투를 기리기 위해 포옹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본 일본 팬들은 상대 선수에 대한 행동이 멋지다. 손흥민, 인간으로서 훌륭하다. 그는 인격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라고 보도했다. 선바라기, MF. 손흥민보다 먼저 토트넘 온다. 기쁘지만 슬픈 소식. 세네갈 축구대표팀은 30일 한국 시간 코트디부아르 야무수크로에 위치한 스타드 드 야무수크로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의 2023 아프리카 축구연맹 CAF 네이션스컵 16강전에서 1에서 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세네갈은 이번 네이션스컵에서도 유력 우승 후보 중 하나였다. 사디오 마네, 칼리두 쿨리발리, 에두아르 멘디 등 유럽에서 뛰었던 스타 플레이어들이 증리하기 때문. 하지만 예상과 달리 16강에서 개최국 코트디부아르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세네갈 국가대표로 네이션스컵에 참가했던 토트넘의 미드필더 사르도 16강전을 끝으로 대회를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으로 복귀하게 됐다. 예상보다 빠른 복귀다. 사르가 국가대표팀에 차출될 때만 하더라도 토트넘은 세네갈이 유력한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사르가 결승전까지 치르고 돌아오는 걸 생각했다. 오히려 말리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이브 비수마의 복귀 시기가 더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세네갈은 16강에서 탈락했고 말리는 16강에서 부르키나파소를 상대로 2에서 1승리를 거둬 8강에 올랐다. 사르는 빠르면 주말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브렌트퍼드와의 프리미어리그 PL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르의 복귀에 대해 가장 최근에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르가 곧 팀에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사르와 세네갈이 탈락해 안타깝다 라며 사르가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입장에서 사르는 팀의 핵심 선수다.
사르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토요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사르가 주말에 열리는 에버턴과의 리그 경기에 맞춰 복귀한다고 했다. 조기 복귀는 사르에게 슬픈 소식이지만 토트넘에는 기쁜 소식이다. 토트넘은 1월에 네이션스컵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때문에 주축 선수가 셋이나 빠진 채로 일정을 소화했다. 중원의 핵심인 사르와 비수마가 네이션스컵에 참가했고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은 아시안컵을 치르는 중이다. 그동안 토트넘은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올리버 스킵으로 중원을 구성했다. 맨체스터 시티의 패배에 FA컵에서 탈락하기는 했으나 다행히 토트넘은 이 기간 동안 치른 3경기에서 무난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사르의 복귀로 큰 힘을 얻게 됐다. 사르가 돌아왔으니 이제 비수마와 손흥민의 복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비수마와 손흥민은 모두 대륙컵 대회에서 8강에 진출한 상태다. 때문에 두 선수들은 아무리 빨리 돌아오더라도 에버턴전 이후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전 이전에나 토트넘에 합류할 수 있다. 손흥민의 경우 합류가 더 늦어질 수 있다. 한국이 유력한 아시안컵 우승 후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결승전까지 오른다면 손흥민은 2월 중순에 예정된 울버햄프턴과의 경기에 맞춰 돌아올 전망이다. 그렇다고 비수마가 빨리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다. 토너먼트에는 언제나 이변이 생기기 마련이다. 비수마와 말리가 그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3. 토트넘 복귀 전 앞둔 메디슨. 브렌트포드 상대로 선두권 경쟁 발판 마련할까?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을 상대로 4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5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돌아온 메디슨이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징계에서 돌아온 아이반 토니의 2경기 연속 득점 여부에도 많은 시선이 모이는 PLER 토트넘 대 브렌트포드 경기는 1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생중계된다. 홈 4연승에 도전하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로메로, 판더펜에 이어 메디슨까지 복귀한 토트넘이 다시 한번 순위 반등에 도전한 히샤를리송과 베르너가 여전히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복귀한 메디슨이 답답한 토트넘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지 기대를 모은다. 손흥민 대체자로 영입된 베르너의 데뷔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승리를 따낼 수 있을까? 한편 올 시즌 부진한 경기력으로 강등권 위기에 놓였던 브렌트포드는 8개월 만에 돌아온 아이반 토니의 활약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노팅엄 상대로 복귀전을 치른 아이반 토니는 8개월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한 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올 시즌 5경기 연속 원정 승리가 없는 브렌트포드가 돌아온 에이스 아이반 토니를 앞세워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돌아온 에이스들의 활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PLER 토트넘 대 브렌트포드. 경기는 1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스포티비온, SPOTV 온과 스포티비 나우, SPOTV 나우에서 시청할 수 있다. 4. 토트넘에 관심 없다. 사실상 영입 불가. 메디슨 부담감만 커진다. 갤러거는 토트넘의 이적 시장 마지막 타깃이었다. 앞서 티모 베르너와 라두 드라구신을 차례대로 영입해 공격과 수비를 강화한 토트넘은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 미드필드 보강까지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갤러거에게 관심을 표했다. 토트넘은 갤러거를 메디슨의 대체자로 봤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메디슨은 이번 시즌 토트넘 공격의 키플레이어로 활약했는데 지난해 11월 부상을 당해 메디슨이 빠지자 토트넘 공격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메디슨이 빠지거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대체할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낀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고자 했다. 갤러거는 메디슨과는 다른 유형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선수다. 이 선에서 공을 받고 동료에게 연결하는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보유했다. 또한 활동량이 높아 공격과 수비 가담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공격진의 높은 강도의 압박을
요구하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스타일에 알맞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토트넘이 갤러거를 원한 이유다. 하지만 갤러거를 영입하는 건 쉽지 않았다. 시즌 도중 팀의 핵심 선수를 방출하고 싶어하는 팀은 없다. 첼시도 마찬가지였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하기 위해 첼시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5천만 파운드, 약 846억 이상이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던 셈이다. 토트넘 내부적으로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바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정리였다. 복수의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하기에 앞서 호이비에르를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호이비에르가 여러 팀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절하고 토트넘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것. 결국 토트넘은 호이비에르를 정리하지 못해 갤러거 영입에 집중하기 힘들어졌다. 갤러거 영입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 가운데 갤러거의 토트넘 이적설을 사실상 끝내는 보도가 등장했다. 갤러거가 토트넘 합류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적시장 전문가 딘 존스는 영국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 토트넘은 갤러거를 영입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첼시는 갤러거에 대한 제안을 들을 수 있으나 현재 갤러거는 토트넘 이적에 관심이 없고 첼시에 남길 원하고 있다. 라며 갤러거가 첼시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존스는 갤러거와 첼시는 다음 달 컵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있고 갤러거는 첼시의 선발 멤버인 데다 종종 팀의 주장을 맡는 선수다. 개인적으로 난 갤러거가 첼시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며 여러 이유를 들어 갤러거의 잔류를 예상했다.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메디슨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 공격형 미드필더를 데려오지 못할 경우 토트넘은 계속해서 메디슨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전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메디슨에게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물론 방법이 없지는 않다. 토트넘은 메디슨이 이탈한 기간 동안 데얀 쿨루세브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시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었다. 때에 따라 측면의 다른 선수들을 채우고 쿨루세브스키를 메디슨의 자리에 기용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